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8회차 학교론 문제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문제 가보면 너무 쉬운 문제라서 수용재 산 및 건물 자체에 손상을 주는 정도를 표현하는 거고 화재 심도 또는 화재 가혹도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얘 이름이 뭡니까? 그죠? 화재 가혹도. 그러니까 요 공식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고, 최고 온도는 계속했죠. 화재 강도를 얘기하는 거며, 얘는 화재 하중을 얘기하는 거더라. 그래서 화재 강도는 어떤 질적인 개념을 얘기하며, 화재 하중은 어떤 양적인 개념을 얘기하더라. 그죠?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하면 이건 1번으로 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번. 다음 중 천장 제트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천장 제트는 여기 이제 부력 화재 플럼이라는 게 생기면 연기가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천장면을 빠르게 타고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수평으로 흘러나가는. 두 번째, 화원의 크기, 화원의 위치, 화원에서 천장 높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고 받죠. 화원의 크기가 더 크면 클수록. 맞습니까? 그리고 또 화원의 위치도 마찬가지. 가열물이 많은 쪽에 있느냐 또는 적은 쪽에 있느냐. 그리고 이 천장 높이에도 영향을 받겠죠. 이 높이에도. 그리고 항상 얘 안쪽으로 우리가 뭐를 설치해야 돼요? 스프링클러 헤드나 감지기를 설치를 해줘야 되고, 이 높이는 우리가 천장 높이 또는 이 천장에서 화염 높이의 위쪽에 5에서 몇 프로? 12%. 그죠? 위쪽에 이제 생성이 되더라. 위쪽에 형성이 되더라. 자, 세 번째 볼까요? 부촉매 소화 방식을 이용한 소화약제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강화액, 부촉매 있죠. 그죠? 얘가 또 질식과 냉각 이런 애도 있고, 요거 한론, 부촉매 있습니다. 질식, 냉각. 1번 정답. 불활성 기체는 질식과 냉각밖에 없죠. 여기는 부촉매, 질식, 냉각 다 있고요. 수성막포는 질식과 냉각, 포니까요. 그죠? 할로겐화합물은 부촉매, 질식, 냉각. 이산화탄소는 질식과 냉각. 분말은 부촉매, 질식, 냉각.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답은. 자, 네 번째, 소방조직의 기본 원리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의견도 들어가지만 결국 결정하는 건 누구다?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의 원리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계층제의 원리는 이제 계급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명령 통일의 원리는 이제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명령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거고, 업무 조정의 원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개별적인 노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잘하는 게. 그런 거 잘하는 거를 통합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업무 조정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분업 전문화의 원리 막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죠? 5번. 질식소화에 대한 예시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연소의 조건 중 하나인 산소 공급원을 차단한다. 대표적인 질식. 두 번째, 가연성 농도, 가연물의 농도를 희석시켜 연소가스를 농도를 낮춘다. 이런 것도 제가 질식이라 그랬죠. 맞죠? 또는 이제 희석질식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고, 요것도 질식이고요. 15% 이하로 낮추는 거. 자, 얘는 뭐예요? 제거죠? 그죠? 맞나요? 오케이. 자, 6번째입니다. 화재조사 보고 규정상 사상자가 많거나 또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대형 화재,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가보면 딱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망자가 5명. 이거 제가 꼭 보시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가보면 화재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죠?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고규정상에 나오는 내용 요 1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이제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기 감지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여러분들은 요 정류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번과 4번은 맞아요. 1번과 4번은 맞고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차이가 분리형은 얘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얘는 스포트형은 그런 말이 없어요. 아셨죠? 그런 말이 없고 여기는 일북소라고 들어가 있고 여기는 공간에 여기 지금 가보면 공간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실에 설치하는 거예요. 실에 따로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치하냐면 여기 발광부가 있고 여기 수광부라는 곳이 이렇게 따로 설치가 되는 거고 실 안에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지기 안에 발광부가 있고 여기 예를 들어 뭐 수광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됐죠? 근데 여기는 발광부, 수광부라는 말이 없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일정 실 안에 설치하는 거고 이건 감지기 하나에 얘가 이제 설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네 두 개 다 결국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연기 농도가 변화가 됐을 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일정한 농도의 연기가 어떻게 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 작동하는 감지기들입니다.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일국소고 맞습니까? 얘는 그냥 실 안에 일국소라는 말도 없고요. 그리고 두 개 다 광량의 변화로 동작하는 건 똑같아요. 빛의 양의 변화로 동작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감지기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가보면 얘네들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를 좀 낸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혹시나 안 보고 계셨으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하나 낸 거고요. 자, 8번.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240이 기체 비중은 했으니까 얘네요. 그럼 C2 F4 그리고 BR 얘를 29로 나눠주시면 되죠. 아니면 이거 그냥 외우고 계시면 된다 그랬죠. 요게 한 9배 정도 나옵니다. 해주시면 요게 한 260 나오거든요. 그럼 9배 정도 나와요. 자, 다음 9번째 에탄 C2H6 완전 연소 중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얼마인가? 그럼 에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론 공기량을 구하고 싶으면 산소량을 나눠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럼 에탄이니까 산소량은 3.5몰이 필요하죠. 그럼 3.5를 0.21로 나눠주시는 거죠. 그럼 얘가 16.67 정도가 나온답니다. 뭐 메탄도 나올 수 있고 메탄은 여기다 2 넣어주면 될 거고요. 그죠? 프로판은 5 넣어주면 될 거고요. 부탄은 6.5 넣어주면 될 겁니다. 다음 10번 양초와 같은 연소 형태를 갖는 가연물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을. 양초는 무슨 연소예요? 증발 연소죠. 그래서 나프탈렌, 유황, 유지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 그랬고 얘는 분해 연소 또는 자기 연소. 우리가 분해 연소보단 자기 연소로 가져가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까? 네.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오류 위험물에 가보면 히드라진 유도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11번입니다.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감소 대책으로 옳은 것은. 공동현상은 기본적으로 수두나 마찰 이런 걸 다 줄여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작게 해야죠. 그리고 요거 복잡하게 하면 마찰이 커지겠죠. 안 됩니다. 단순하게 해야 되고요.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원보다 낮게 한다라고 했는데 펌프가 있으면 여기 수원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낮게, 즉 압입식으로 한다. 맞죠? 흡입식으로 하면 안 좋고 이렇게 압입식으로 하면 여기 손실이 덜 생기겠죠. 그렇죠? 4번 흡입관의 구경을 작게 하면 유속이 증가가 되니까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12번. 근데 이 문제 풀 때 여기 가보면 고체 분말 및 결정 등으로서, 자 보세요. 인류 위험물 성질로서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죠. 고체 분말 및 결정 등으로서 모두 무기화합물이다. 맞죠?
2번 자신은 불연성 물질입니다. 환원성 물질이나 가연물에 대하여 강한 산화성을 가지죠. 아 맞잖아 여러분들. 물에 대한 비중은 1보다 크며 물에 녹는 것이 많고 조해성이 있는 것도 있고요.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질산, 요거 면류위험물, 육류, 산화성 액체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13번 문제. 국가공무원법상 소방공무원의 분류. 뭐죠? 특정직. 요거 그냥 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특정직. 소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관리 단계 어딥니까? 대응. 4번. 하실 수 있죠? 여기 간단하게. 자, 15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화재 이상현상은 비등액체 팽창, 증기폭발로 용기 내 액체가 비등하고 증기가 팽창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이며 물리적 폭발이 순간적으로 화학적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자, 이거 뭡니까? 블랩이죠. 그죠? 다음 16번. 연기 제어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연기 제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그죠? 희배차. 그래서 배출을 하거나, 이게 백이거든요. 희석을 시키거나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출하는 방법에는 송풍기라는 걸 설치해서 직접적으로 연기를 바깥쪽으로 빼주는 방식이 있고요. 희석시키는 방법에는 자, 요게 이제 연기 농도를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화재실에서는 연기를 빼주고요. 인접실, 바로 옆에 있는 화재 인접실에서는 신선한 공기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접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내 말은. 화재실에서 급배기를 동시에 해도 되고요. 또는 인접실에서 급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접실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화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실에서 연기도 빼주고 화재실에서 연기래. 여러분들 공기도 넣어주고, 그죠? 신선한 공기도 넣어주고. 4번. 자, 이건 차단,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실 자체의 산소 농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단 또는 아니면 연기를 아예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이거 몇 번으로? 3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 다음 17번.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찾아보십시오. 1번. 긴급구조란 재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를 얘기한다. 긴급구조기관 들어가 있고요. 자, 해양에서 발생했을 땐 제가 틀림없이 청청서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본부가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긴 지방도 들어가 있지만 여긴 또 지방이 없어요. 지방해양경찰서 없고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정의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18번째. 위험물 지정 수량으로 옳은 것은 과망간산염료, 요거 1류 위험물 1000kg짜리죠.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 칼륨, 나트륨 다 10kg짜리. 히드라진 유도체 이 히드라진이죠. 그죠? 히드라. 자, 히드라진 같은 경우는 200kg. 요거 이제 오류 위험물에 들어가 있고, 과산화수소 육류 위험물 300kg. 그죠? 자, 다음 19번. 다음 중 최소 발화 에너지에 대하여 옳은 것은, 자, 온도가 낮으면 분자간 운동이 느려지므로, 자, 이건 감소하는 기준을 제가 잘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최소 발화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건 위험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높아야 돼요. 그죠? 그럼 운동이 어떻게 돼요? 빨라지죠. 그리고 압력이 높으면 분자간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갔을 때 최소 발화 에너지가 감소가 되는 거고, 세 번째, 농도가 짙고 발열량이 크며 산소량이 많다. 산소 분압이 높다. 그럴수록 되죠. 그죠? 네 번째, 가연물에서 열 전도율이 높아질 때가 아니죠. 얘가 낮아져야 열 축적이 잘 되고 감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자연재난이 아닌 것은 결국 사회재난 찾는 거네요. 황사, 소행성, 유성체, 자연우주물질 추락, 충돌, 화산활동. 4번. 가축 전염병. 요거 조심하시라 그랬죠? 사회재난입니다. 전염병은 다 사회재난이에요. 21번. 목재건축물, 목조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목조 건축물은 비화, 복사열, 화염 접촉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죠. 자, 목재 가연물은요. 처음에 이 과정이 꼭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발염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불이 나요. 최성기 순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목재 형태에 따라 연소 속도는 달라지죠. 그래서 사각형인 게 둥근 것보다 연소 속도가 더 느리다.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사각인 게 더 빠른 거죠. 그냥 결국 둥근 것이 더 연소 속도가 느리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작을 우리가 패서 쓰는 이유가 얘가 더 잘 타거든요. 통나무를 그대로 쓰지 않잖아요. 네 번째, 수분이 적은 목재일수록 연소가 더 잘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15% 이상이면 불이 안 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5라는 수치 예전에 한번 시험에 여기 나온 적이 있어요. 15라는 수치가.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현상은 그랬습니다. 사료위험물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나타나는 이상현상이고 2분의 1 이하로 충전됐을 때 탱크가 파열되는 걸 얘기한다. 오일 오버에 대한 거죠. 맞나요? 23번 0.3에서 5일 때 재난 상황. 요거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1, 3, 5, 1, 13은 모르셔도 되고 요 정도. 그래서 여기가 이제 20에서 30m 보인다 그랬고 여기가 5, 3m. 그죠? 그리고 여기가 1m 정도 보이고 0.2에서 0.5m. 맨 위에가 미숙지자. 여기가 숙지자. 뭐 더 있지만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인다. 이런 애들. 그리고 여기가 최성기.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죠. 요거요. 그러니까 숙지자 피난한 게 농도네요. 숙지자. 3번이네요. 그죠? 3번. 맞죠? 이렇게 정리해서 가십시오. 24번. 가연물이, 그러니까 결국 가연성 기체, 액체, 고체가 다 가연물이죠. 공기 중 산소와 화합하여 비정상연소에 의한 연소폭발인 산화폭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여러분들 아세틸렌이 산화폭발입니까? 아니죠. 얘 분해폭발의 대표적인 애입니다. 1번이 틀린 거고 얘네들 다 산화폭발. 얘가 가스. 얘는 무상으로 부유한 가연성 액적 상태라고 했으니까 얘는 분무폭발. 얘는 분진폭발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다음. 백드래프트가 일어나기 전에 전조현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내 유리창이 깨져서 일부 불꽃이 상부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상부로 나옵니까?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치? 복도에서 보면 화염은 보이지 않지만 창문과 문소자 요게 맞는 거고 연기 색깔은 흑색이죠. 연기량 점점 많아지고요. 이물질이 묻습니다. 묻지 않고 깨끗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합계론 8회차 문제도 제가 이렇게 해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합계론도 여러분들 거의 이제 끝이 보이죠? 법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조금 하셨을 때 마지막까지 조금 정리를 잘 하셔서 합계론도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잘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